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마지막 장이죠.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오후장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자, 오늘은 오감만족의 터줏대감이시죠. 이영재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슈와 종목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시장이 연속적으로 다행히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세 보여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거든요. 네. 자, 한 주의 마지막 장인데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반등을 주고 있지만 시초가에 비해서 특히 코스닥은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코스피는 일단 시초가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는 일단은 반등을 주면은 1980 정도 레벨 네. 말씀드렸던 구간이 결국은 전저점 레벨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밴드는 1980에서 한 2010 정도 밴드를 보고 있는데, 이 정도 밴드 레벨이면은, 차트를 좀 크게 보여주시면은, 네. 결국은 그 주식을 할 때 기초 중에 기초가 지지해줘야 되는 지지 라인이 깨지면 저항 라인이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런 개념을 잘 이해 못하고 또 오래 하신 분들은 잊어버려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런 기법들, 그러니까 너무 기초적인 거니까 오히려 뭐 디테일한 기법들에 밀려가지고 좀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초적인 것 중에 기초예요. 왜냐면은 지지를 해줘야 될 구간이라는 게 통상은 의미 있는 뭐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쪽 가격 오면은 사람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가격에 사면 이때쯤이 최저점이었고 반등을 줬으니까 네. 이때쯤이면 최저점일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저항선 라인이 되면은 이때쯤에는 다 떨어졌으니까 일단은 절반은 털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인데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은 이걸 깼고 내려갔을 때 왜 그 자리가 다시 저항선이 되냐 하면 네. 사람들이 샀는데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이 됐어요. 다시 10,000원까지 오면은 그래서 본전은 쳤다. 본전 치긴 했으니까 매도를 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매물대가 많은 구간들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데 이 지지를 한번 깨버리면은 일단 나중에는 차후에는 저항선이 되니까 코스피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980에서 2100선, 2010선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라인을 굳이 그려보자면 한 810선 정도인데 한 610선 정도인데 지금 588이니까 그게 많이 남진 않았어. 이 정도 되면은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뭐 손절을 좀 마이너스 20% 손절할까 마이너스 10% 손절하는 레벨일 텐데 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비중 줄이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여기를 깨고 만약에 쉽게 올라가면 나중에 사셔도 돼요.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사셔도 되고 예를 들면은 추세 자체가 지금 하락 추세인데 어느 순간 이게 상승 추세가 될까봐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상승 추세라는 거는 몇 달을 가는 거기 때문에 며칠 상간 놓쳤다고 해도 한번 조정을 주고 눌림목을 줄 때 재차 들어가는 게 맞지 굳이 뭐 반등을 주고 뭐 세게 날아갈까봐 걱정을 해가지고 미리 뭐 못 팔고 버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반등을 주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주식 비중을 좀 주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항선에서 밀려가지고 쌍바닥을 찍으면 그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반등을 세게 해줘도 3.68%까지 반등을 해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모멘텀이 사실 많이 죽어 있어요. 제약바이오 뭐 죽어 있고 대북주들도 조금 힘을 못 쓰는 구간이고 네. 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고 밀려 내려온 것들이 많아서 기술적으로 힘을 주면서 돌리기 좀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반등을 주면은 일단 주식 비중은 축소를 하시고 오히려 인버스 같은 경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를 하시고 네.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구간 뭐 코스닥 기준으로 770 이럴 때도 안 사신 거를 580에 사실 리는 없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좀 반등을 줬을 때 해지를 다시 또 비중을 늘리시는 방향을 취하시는 게 좋겠고 현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현금을 그냥 쥐고 계시고 이럴 때는 현금이 왔답니다. 현금이 왔다고. 네네. 일단 오늘 뭐 뉴스를 좀 봤는데 또 히토류 관련주가 오늘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부터 그렇죠. 실시간 검색어 오르더라고요. 아직도 네, 이제 미중 문제가 무역 있어요. 분쟁은
제가 뭐 작년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분쟁은 원데이 투데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앞으로 미국의 100년의 미래를 먹거리. 보고 네. 중국의 100년을 걸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예전에도 사실은 초창기에 이 무슨 뭐 금방 합의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언론들과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년 먹거리 갖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네네. 구조적인 문제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한 7, 8개월 된 것 같은데 거의 1년이 다 돼가지고. 예. 네. 이쯤 되면은 둘이서 그 만나가지고 다이다이 뜨는 게 죽방 대결 한 번씩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체급도 비슷하고 이 옛날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교착 구간이 되면 이제 일기토를 하잖아요. 그런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전 세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괴롭힘을 당했죠. 왜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신고가 레벨까지 뚫은 적도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견주한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려 맞은 것도 있고 네네.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계속 리스크가 반영되고 있고 또 저희 나라가 지금 반등 시에 일단 비중 수도 말씀드리는 것도 모멘텀이 없는 부재한 상태에서 미중 무역 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일본도 뭐 그러고 있고 물론 뭐 개인적으로 일본과의 분쟁은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관세를 더 부과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네네. 오히려 자국의 수입을 늘리는 형태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기업 죽이기를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수출 위주의 나라인데 일본도 섬나라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네네. 무역국이잖아요. 근데 자기네 자회사 보고 자국 회사 보고 수출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은 결국은 자국 그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회사들을 보고 너희들 수출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생산 업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네. 그럼 거기 이제 뭐 취업난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도쿄 올림픽 1년도 안 남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래 가기는 뭐 지금 미중 무역 분쟁처럼 연 단위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저희가 그게 이제 완화됐다 하더라도 모멘텀이 뭔가 생겨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메리트라고 하는 건 저가 메리트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네. 단기적으로 만약에 반등 주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 매도하는 게 네.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관심 뉴스를 살짝 언급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중국 히토류 카드로 얘기를 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길어지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히토류 카드가 네. 네, 검색어에 나와서 저희가 좀 살짝 언급을 해봤고요. 다음 뉴스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토류 뉴스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볼까요? 예. 네. 히토류 이제 관세 부과를 하다가 이제 환율 전쟁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환율 전쟁 얘기는 사실 관세 부과할 때도 저희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문제 중에 하나고 네.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위안화에 대한 절상과 이난 문제가 그렇죠. 있다라는 점, 절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 환율 전쟁에 대응해서 이제 중국 업체에서 히토류를 무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오늘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떡상을 하고 있는데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제 히토류가 뭐냐면 자석, 모터, TV, DVD, 플레이어, 발광 다이오드, 의료 장비, 정유 공장, 기타 산업 용도에다가 네. 군사용 레이더하고 센서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아주 희귀한 금속, 광물 이렇게 희귀한 강물.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는데 그렇죠. 사실 생산량을 보면은 표가 혹시 나오나요? 생산량을 보면은 표 볼까요? 지금 중국에서 대부분의 80% 넘는 생산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저게 이제 그 사진에 나오는 게 히토류인데 저 독점령은 밑에 있는 게 이제 히토류인 거죠? 그렇죠. 저게 네네. 이제 히토류인데 전 세계 무역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OECD 이제 오펙을 넘어선다를 고급 평가를 받는 게 네. 이제 히토류 87.5%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히토류인데 네네. 이 표를 잘 보시면은 묘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매장량이 중국이 5,500만 톤이고 근데 미국을 보면 미국도 적지가 않거든요. 미국도 좀 있고 브라질도 있네요. 예, 브라질이 이제 2,200만 톤 네. 이렇게 있고 미국이 1,300만 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생산량을 보시면은 미국이 0.7, 0.4, 0.7, 0.4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네.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중국이 연에 10만 톤씩 뽑아내는 거고
미국은 이제 7,000톤, 4,000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이 없느냐, 히토류가 없고 정말 희귀하고 중국에만 있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네요. 이게 무기화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네. 나사에서 그 로켓을 쏘잖아요. 네. 그 로켓하가 미사일밖에 생각이 안 우주로. 나가지고 우주로 쏘죠. 네. 그렇죠. 우주로 쏘는데 네. 달에 이제 유인 우주선 같은 거 착륙도 하고 하잖아요. 달에서 히토류를 뽑아낸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예, 달에서 이제 실제로 지금은 달에 왔다 갔다만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남는 게 없잖아요. 쓰는 다 비용 비용 처리잖아요. 이제 나사 인건비 줘야죠. 건물 유지해야죠. 에어컨 뜨면 전기세 나가죠. 우주선 날리면 기름값 나가죠. 근데 거의 우주선 그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그쵸. 저기 현대 기아 자동차도 아니고 우주로 쏴가지고 다 그게 이제 고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연구원들 인건비 줘야죠. 다 이제 비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익 사업을 어느 순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달에 가서 히토류를 채취를 해서 오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 잠깐 봤는데 네. 이게 히토류를 아까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1,300만 톤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있죠. 근데 이게 무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채취를 해서 정제를 할 때 환경 오염을 심각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생산을 안 하는 거죠. 아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매장량은 많은데 정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생산량이 적은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은 있는데 환경 오염 때문에 안 하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중국이 뭐 우리 땅도 넓은데 미세먼지는 한국이 가져가고 돈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환경오염쯤이야.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사는데 어차피 한 번 살아도 이렇게 사는 인생 뭐 이러면서 열심히 채취를 해서 전 세계에 80%가 넘는 물량을 좀 대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무기화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도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카드가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의미를 둬야 될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무역 분쟁이 계속 이제 냉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보셔야 될 문제고 제가 예전에 무역 분쟁 초창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관세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네. 나중에 환율 문제에다가 다른 문제들까지 군사 문제까지 계속 문제가 연달아 나올 거고 관세 문제는 전체의 큰 틀에서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환율하고 이제 광물 자원까지 넘어왔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럼프 형님 임기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하면은 이제 한번 내년 정도에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재선할 경우에는 더 신나게 때릴 수 있죠. 럼프 그쵸. 형님도 시간 많이 남아 있고 만약에 결국은 중국을 때렸던 게 또 때려가지고 재선에 성공하면은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하면서 네. 더더욱 세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럼프 형님 선거 때 정말 주식이 급변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네네.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 우리가 적응이 돼 있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이 문제는 어쨌든 간 적응돼 있고 주가 반영돼 있지만 금세 해결될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식을 상방에 베팅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히토류 관련주들은 물론 보시고 네. 만약에 오늘 말고 오늘도 지금 장초에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오는데 그쵸. 나중에 조정을 좀 주면은 들어갈 만한 구간들이 좀 나오면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차익 실현 하시는 게 맞고 왜냐하면 이게 장기간 가기는 힘든 모멘텀이잖아요.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그쵸. 바닥을 주면은 재차 뉴스를 터트리면서 가기 쉽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진입해볼만 하지만 오늘은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고 이제 사실은 이게 뉴스가 뜨기 전까지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갖고 있다고는 그냥 사실은 차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소문이 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문을 사가지고 이렇게 뉴스가 터지면은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이벤트 종료이기 때문에 네,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주고 이게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영역이지만 일단 차익 실현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는 미중 무역 분쟁이 예를 들어서 저희 방송이 아니라 일반 경제 TV나 이런 데서 뭐 곧 해결될 것 같다. 그쵸. 완화될 것 같아. 1년 전에도 1년까지 한 8개월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의 방송은 채널을 끄시면 되겠다.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이 결국 계속 세터가 넘어가면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뉴스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야기,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현재 저희 포지션인 해치 앤 트레이딩 앤 현금 보유 네. 전략은 아직도 유효한 게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히토류 관련해서 기사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히토류 관련주도 뭐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와 있지만 요 며칠간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던 네. 업황이 있어요. 네. 바로 엔터 쪽인데요. 그렇죠. 그쪽 기사도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현석이 형님, 네. 제가 이 예측이 기가 막힌 예측이 빗나가지가 않아요. 제가 승리 초창기 그랬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고 얘가 이 못된 걸 어디서 배웠을까 이거를 고민해봐야 된다. 네네. 이 분명히 나중에 되면 현석이 형 얘기 나올 것이고 그 분명히 이제 털 게 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이제 뉴스가 안 나왔죠. 지금 YG가 보니까 7% 넘게 오늘 빠지고 있는데 네.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승리가 저보다 어리거든요. 한참 어려요. 저보다도 어려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 없었을 텐데. 많이 어린데 저희 마스코트인 어디서. 네. 앵커님은 항상 그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환상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허. 제가, 당황해서 나이를 말씀하시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게 승리권이 터지면은, 쭉 원타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그쵸. 그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승리가 구속이 될 뻔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됐어요. 결국은 돈의 논리가 이걸 이겨냈는가 했는데, 요즘 여러 가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승리 뉴스가 초창기에 터졌을 때 제 기억나는 게 처음 터졌을 때는 주가가 반등을 줄 것이다. 이런 거 잘 묻는 게 선수들이기 때문에 주가 반등을 줄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뉴스가 됐을 때 지금은 매도를 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뉴스가 조선일보 사장 얘기 나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와이프가 살해당하고 자살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을 덮기 위해서 승리 뉴스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치셔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 이제 현석이 형이랑 다 이제 쪼르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뭐 빅뱅 멤버들이 그 전적들이 좀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계속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현석이 형 이야기가 나오고야 말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는 뭐냐면 해외 원정 도박 얘기인데 네, 어, 그렇습니다. 경찰이 양 전 대표, 이제 양현석이죠. 한국과 해외로 오가면서 13억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거래, 일명 환치기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네. 그리고 이 돈이 해외 원장 도박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본격 수사에 착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YG 종목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쵸.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 라스베가스 MGM 호텔 카지노 VIP 룸을 총 11회 드나들었다. 이 VIP 룸은 하나 약 15억 원을 예치해야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했다. 네네. 생각보다 싸네요. 그래요. 라스베가스의 VIP 정도 되면은 저는 한번 돈 빼고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15억이면은 꽤 많은 부자들이면 상당한 부자들이면 갈 수 있는 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VIP 말고 VVIP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네. 정말 1,000억 정도 레벨 되는 그들의 리그만 가는 데가 또 있겠죠. 저희는 잘 모르니까요. 저희는 모르죠. 저희는 몰라요. 저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점100짜리 고수도 치는 레벨이기 때문에 뭐 15억 이런 거 솔직히 감이 안 와요. 15억이 뭐예요? 그렇죠. 네. 저기 부루마블 할 때나 네. 뭐 보는 부루마브라트나 라스베가스의 빌딩사죠. 그렇죠. 네. 뉴욕에 살 수 있는데 네. 그런 거 외에는 제가 볼 수 없는 대단하네요. 돈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이제 호텔 카지노에서 판돈으로 10억 넘게 썼고 15억 예치해가지고 10억 쓰고 그 다음에 6억 가량을 잃은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제 승리 얘기 또 나옵니다. 네. 안 빠지네요. 그럼요. 이제 네. 말씀드렸지만은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대로 끼리끼리 노는 법이기 때문에 승리가 이제 호텔 카지노 VIP 룸을 4번 방문했고 20억 원 이거 이제 현석이 형보다 손이 더 커요. 20억 원을 큰 판돈으로 손, 썼고 바카라라는 도박을 어떤 걸 잘 모르겠어요. 바카라는. 네, 저도. 그리고 한 13억 정도 네.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제 도박으로 잡혀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 우리 댕기열 형님도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최근에 보면 어젠가 뉴스 나왔는데 철군가 뭔가 BJ가 군 생활을 하다가 공익인데 휴가 나와가지고 원정 도박을 했더라 이런 네네. 뉴스가 나왔었는데 요즘 전 BJ들이 요즘 그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BJ들이 TV에 좀 나오잖아요. 그 입 짧은 햇님이 뭐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저는 조금
그렇게까지 연예인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좀 아이돌들 데뷔 많이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인터넷 넷상에 노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박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이거 도박이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게 속인주의가 법적으로 속지주의가 있고 속인주의가 있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다 취하고 있는데 네. 일단 미국에서는 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도박 때문에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다 열어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정선 카지노는 내국인들이 갈 수 있는 그쵸. 유일한 카지노인데 네, 내국인들이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박죄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항상 옛날부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도박을 하면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도박죄 처벌을 하면 미국하고 또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항상 그 외환거래법 위반이에요. 환치기라는 그쵸. 방법이 좀 잘못된 거죠. 이게 원래는 환을 바꿔가지고 그거를 해외를 가지고 가야 되는 달러를 거잖아요.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면 이제 그걸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 주식할 때 이 원화를 넣어놓고 이렇게 스위치 하나를 누르면은 네. 그때 이제 미리 이렇게 떠요.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원유 거래 해보신 분들이나 이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알 텐데 네. 하면은 스위치 한 번에 바로 이제 그 달러로 환전이 돼요. 환전이 돼서 그걸로 이제 사는 건데 요즘은 심지어 원화로 사서 차후에 이제 환전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달러 계좌를 두 개를 놓고 그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환치기를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 돈을 허가를 안 받고 미국으로 빼 나가서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 선물을 산다고 해서 네네. 그 돈을 들고 우리가 해외를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나가는 건 아니고 거래만 해서 다시 또 팔면은 다시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신고 안 하고 나가가지고 그 돈 썼기 때문에 아마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잡혀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네.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YG 엔터 현재 약간 실점 88%였는데 8% 넘게 빠지고 있고 네. 엔터주 뭐 살펴볼 건데 오늘 네네. 제가 예전에도 몇 달 전부터 이 승리 얘기 두 번째 뉴스 나왔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엔터주 되게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엔터주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연예인도 모르고 그 사이트도 보여드리면서 여기 저는 잘 모르는데 여기 있는 연예인들을 다 아시고 팬심이 있어서 이 연예인이 있기 때문에 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시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도 흐름도 안 좋고 하방이 깊으니까 장기 이평선 다 뚫고 내려왔고 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이제 YG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당시 가격이 아마 장기 이평선 얘기를 했던 시절이면 3만 원대 중후반일 거예요. 대충 3만 원대 4만 원대일 텐데 지금 2만 3천 원이에요. 네. 그 이후로 지금 몇 달 만에 30-40% 정도 손실이 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했죠. 앞으로도 엔터주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관심 뉴스로 현석이 형님 뉴스를 좀 꺼내봤어요. 이게 지금 글쎄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최근에 이제 검찰총장이 바뀌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제 뭐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조직에 충성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정권 눈치 안 보고 수사하는 거를 일단 제가 듣기로도 이제 뉴스 말고도 제가 이제 알다시피 법대 출신이잖아요. 네. 듣기로도 법대 출신에서 검사직을 하시는 형님들이 되게 괴로워하고 계세요. 일이 빡세지겠다. 네. 그리고 이 유도리가 좀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원리 원칙을 좀 지키시는 분이시군요. 그런 분들이 한 명은 있어야죠. 한 명 있어야 되고 그럼요. 한 명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 원칙이에요. 그게 지금 원래 지금 그 그렇죠. 원칙이 없는 것 뿐이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들을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있어요. 특히 그 양현석 씨부터 예전에 이제 이 뉴스도 있었고 그 원정 성매매 얘기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가지고 무슨 마담인가 나와가지고 정마담. 정마담인가요? 네. 정마담인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양현석이 정마담이 갑자기 그 아가씨들을 불러왔는데 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랬더라 했더니 정마담이 제 기억으로는 측근이 와서 현찰로 2억을 주고 전해준 말이 내가 1억 갖고 정마담이 1억 갖고 애들 뭐 돈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불러왔다라고 얘기를 그 뉴스를 나왔었는데 네네.
그걸 보고 사실은 저는 정마담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왜냐면은 뭐 거기 아가씨들도 어쨌든 간 인건비 받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마담이 뭔 이유로 그거를 무료로 자기가 알아서 서비스를 했겠냐. 제공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석이 형님 털릴 게도 많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가 시작점이 될까봐 사실은 걱정이 들어요. 바닥이 아닌 시작이 될까봐. 왜냐면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은 4개월 전, 5개월 전에 제가 승리 얘기 나왔을 때 현석이 형까지 갈 것 같다. 이거 배운 게 어디서 배웠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현석이 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뭔가 청탁을 주고 또 옛날에 그 조선일보도 그랬잖아요. 장자연이 그쵸. 이제 연애 지망생인데 연예인 지망생인데 그 사람이 가서 연예인 지망생이니까 뭐 연기도 연습하고 해야 되는데 술을 따라야 되는 입장이 되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뭔가를 그런 향응을 제공받은 또 유력 정치인이든 뭐 자산가든 누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석이 형이 털리다 보면 어디까지 털릴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덮을 수 있을 때 유력 자산가들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이 덮으려고 했을 텐데 그러기에는 일이 좀 커지지 않았나.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게 덮인다. 또 승리가 불구속되고 유야무야 되는 것처럼 덮인다. 그러면 그 해외 이민을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돼. 이게 진짜 그러면 보여지는 거죠. 아 유전무죄, 부전유죄구나. 그 유명한 그러지 말이. 않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슈가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거기다가 검찰총장 바뀌었고. 일단은 안 좋은 악재 뉴스들도 좀 정권의 악재적인 것도 있고 또 이제 야당의 악재적인 것도 많잖아요. 요즘 뭐 야당도 물론 현재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무능력 이런 것 때문에 프레임이 씌워서 욕을 먹고 있고 또 제일 야당 같은 경우는 친일이다 이러면서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 서로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덮고 싶은 뉴스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연예인 이슈들이 더 커지거나 정말 커졌다가 수소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석이 형 핸드폰에 유력 정치인이 들어와 있다든지 그 핸드폰 최근에 통화했다든지 뭐 검찰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더더욱 일이 커질 수 있어서 엔터주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 엔터주 업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 게이트 이후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양현석의 해외 도박 파문까지 바람 잘 날 없는 엔터주인데요. 그렇다면 저희 지금 3대 엔터주, 우리나라 대기업 3대 엔터주들 보면서 흐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3대 엔터주가 다 시끄러워요. 네, 초록창을 점령을 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떤 거 먼저 볼까요? 일단 종필 형님부터 보시죠. 네. JYP. 그렇죠. JYP 종필이 아니라 용필 형님이네요. 네. 용필 형님 주식부터 보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최근에 마지막 말씀드렸던 때보다 엄청난 약세예요. 제 기억으로는 분명 장기 입형 때 위에 살아 있었거든요. 저 요즘 솔직히 저도 엔터주에 관심이 없고 누구한테 추천을 안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봤는데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나마 JYP가 살아있다고 했던 시절이 27,000원대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241선 위에서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YG는 죽는다. 죽으면서 이 섹터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연예 관련주, 엔터주들이 전부 흐름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 굳이 뭐 좋다면 단기적으로는 뭐 방탄주 정도는 볼만할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고 JYP도 이제는 굿세이 굿바이가 지금 됐어요. 장기 입형때 다 깨고 내려왔고 241선 480은 다 깨고 내려왔고 지금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흐름 자체가 일단 12,000원대까지는 갔다 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최소 16,000원대는 일단 16,000원대는 예약. 16,000원대는 일단은 예약이고 16,000원대까지는 예약을 갔다 왔네요. 16,000원대까지는 뭐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2,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JYP 마찬가지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JYP도 뉴스가 있었죠. 그 JYP의 마스코트 얼굴 마담 제일 돈 많이 벌어온 아이들 트와이스의 그 지효? 예, 지효와 강다니엘이 열애를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잘 모르시겠죠? 누군지는 압니다. 지효를 잘 몰랐어. 지효를 제가 트와이스에서 아는 애가 트와이스에서 아는 애가 그 제일 예쁜 애 하나 있잖아요. 쯔위가 맞죠? 트와이스 맞죠?
맞을 거예요. 아, 그쵸. 역시 네. 앵커이다 모르죠. 아니요, 저희 세대가 잘 알아요.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네. 앵커는 잘 모르고 제가 트와이스의 쯔위랑 다현이가 제일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다음에 그 요즘은 이제 그 제가 아는 형님에서 봤는데 처음에 트와이스 때가 한 번 나오고 두 번이 나왔는데 처음 나왔을 때 쯔위가 제일 이쁘고 다현이가 그다음에 이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왔는데 애들이 얼굴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 안 바뀐 애들은 오히려 이제 밀리는 것 같은 그래요? 이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인상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한 2명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호라는 그 친구가 있는 것 제가 같아요. 알기로는 팀의 리더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저는 쯔위가 리더인 줄 알았는데 어. 아니군요. 네, 그래서 강다니엘과 지효가 열애를 하고 있다라고 디스패치에서 네. 밝혀져 보도를 했어요. 근데 놀랐던 거는 지호가 문제가 아니고 강다니엘 팬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네. 그 왜 분노를 해야 될지 저는 이게 남자여서 그런지 연예인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분노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분노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실시간 검색을 보니까 이게 분노할 일인가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봤는데 강다니엘이 뭐 팬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다니엘이 되게 뭐 데뷔까지 어려웠어요. 뭐 프로듀스 102도 나왔고 뭐 데뷔곡도 좀 미뤄지고 솔로곡도 미뤄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팬들이 힘이 됐는데 알고 보니 연애를 했더라 이러니까 약간 좀 마음이 울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팬들이 힘이 되면은 나 팬들하고 팬인가 봐. 갑자기 막 대변을 하고 있네요. 팬하고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제 좀, 우리한테 그 언급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기사로 접하다니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런가요? 네. 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예인을 그렇게 쫓아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 열애설이 나오고 그쵸, 있었죠. 이거는 열애를 인정을 했어요. 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김희철하고 모모 네, 열애 설이 있었어요. 이건 설이라고만 나와 있고 네네. 저는 김희철이 나오는 프로를 좋아해요. 저도요. 재밌더라고요. 네. 얘가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선을 넘지 않고 잘생긴 노홍철 느낌이라 그럴까? 조금 같이 이제 도라이 계열인데 아무래도 희철이가 더 그 사이즈도 좋고 하드웨어가 좋고 네. 그리고 노홍철은 선이 없었는데 얘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김희철 같은 예능을 되게 좋아하는데 얘도 모모랑 연애설이 났다가 일단 연애설이 이제 꺼지긴 했어요. 서로 부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네네네. 있는데 부인해서 꺼졌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트와이스라는 상품 가치가 결국 열애설에 흔들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특히 한 그룹에서 2명이나 열애설이 그쵸. 났죠. 네. 특히 최근같이 연애판이 좀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이 판국에 오히려 예를 들면은 이 주식으로 봤을 때 JYP의 성장 모멘텀인 트와이스라는 그쵸. 상품이 어떻게 보면은 상품이잖아요. 이 연예 기획사에 봐서 상품인데 상품에 자본이 많고 하다는 것 자체는 주가에 추가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네네. 있다라고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터진 다음에 뭐 잘못한 게 아니라고 저는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것 때문에 활동할 때 뭐 팬미팅이 취소된다든지 뭐 어떤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조금 잡음이 있으니까 방송계에서도 불러주고 안 불러주고 예를 들면은 뭐 광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면은 그거 다 실적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럴 수 그런 있죠. 측면에서 트와이스 루머도 있고 엔터 섹터도 안 좋고 네네. 차트도 보시다시피 하방으로 찍히고 있는 JYP. 네. 차트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시 매도고요. 반등은 솔직히 얼마 줄지 모르겠어요. 반등이 주면은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거의 중단선 못 뚫고 오고 있거든요. 중단선이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은 한 2만 원도 안 돼요. 19,000원대인데 여기 뚫기 힘들 거예요. 지금 섹터 자체 죽어 있는 섹터고 네. 장 안 좋고 한 섹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19,000원대라도 오면은 지금 솔직히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하시기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힘 없는 섹터고 종목이 되어버렸다. 네. 그런 측면에서 신규 적금 당연히 불가하고 보유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 반등시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JYP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에 매도를 꼭 해주시고요. 신규 접근은 불가한 종목, 엔터업황이 뭐 대부분 그렇지만 신규 접근 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부러지기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네, JYP 좀 살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정말 엔터 업황이 뜨거운 감자였어요. SM. 그런가요? 네. SM 한번 볼게요. SM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SM도 차트가 거의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 이 각도를 보시면 거의 낙하함의 삼천궁녀 각도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뭐 떨어지는 거죠. 그 수직 낙하, 네. 번지 점프, 뭐 자유 낙하 뭐 이런 느낌인데 엔터 업황이 물론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줄자리를 다 줬어요.
쌍바닥 기술적으로 쌍바닥 한번 살짝 주고 장인도 어려웠는데 바닥 한번 주고 네. 반등 급반등 주고 그 다음에 거래량 한번 터지고 나서 쭉 빠지고 다행인 거는 굳이 다행이라는 점을 찾으면은 최근에 받아주는 거래량들이 조금 나오긴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 살짝 반등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돼요. 네. 그러나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반등 시에는 좀 가져가기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 반등 시에는 일단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얘도 조금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강타하고 네. 그 우주 아닌가 하고 네. 뭐 오정현 씨인가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뉴스가 좀 나왔었죠. 그렇죠. 무슨 뉴스인가요? 네. 솔직히 정확하게 몰라. 삼각관계 뉴스였죠. 예, 삼각관계 네. 뉴스인데 그 강타가 그 우주환이라는 친구가 뭘 사진을 업로드를 했는데 그 강타가 그 당시에는 안 사귀었다고 얘기를 했나요? 그렇게 했었다가 몇 년 전에 네. 헤어진 연인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올해 초에도 몇 번 뭐 잘 되려고 했었다. 지금 내용 잘 모르셔서 지금 저한테 맡기신 것 같은데. 연애는 아무래도 앵커님이 낫지 않을까. 했는데 뭐 알고 보니까 뭐 이제 그 당시에 결정은 이제 안 하고, 오정현하고 그쵸.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네. 그 그게 둘이서 찌지고 볶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찌지고 볶고 하고 있었는데 뭐 사귈 수도 있고 그 헤어졌을 수도 있고. 댓글이 더 저는 이제 실시간 검색 이제 네네. 엔터주를 좀 관심 있게 나중에 방송할 수도 있는 게 보는데 그 실시간 댓글이 그 당시가 이제 강다니엘 것도 같이 터졌을 텐데 네. 강다니엘 건 보면은 뭐 팬들이 거의 뭐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고 있고 그 강타 팬들은 보니까 이제 제발 이렇게 해서도 장가 좀 가자. 이런 느낌.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팬들도 나이가 오. 팬들도 지금 예전에 H.O.T 콘서트 할 때 보면은 팬들도 지금 애들이 있고 그럼요. 팬들도 이제 육아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오히려 같이 육아를 하면서 고통을 분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팬들은 부들부들 안 했는데 네. 오히려 우리 오빠 이제 가실 때 됐는데 제발 이런 거라도 갔으면 좋겠다. 사골초소라도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느낌이. 갑자기 오정현 씨가 튀어나오면서 삼각관계 이해가 되니까 네. 갑자기 이제 막장 드라마로 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양다리다. 뭐 그렇죠. 이제 그쵸. 뉴스는 뭔 얘기냐면은 우주한 그 오정현 씨가 그 이제 은유적으로 썼긴 했지만 네. 요는 뭐냐면 내가 강타랑 살고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그 여자랑 저 남자랑 침대에서 그러고 있더라. 이런 얘기 비슷한 뉘앙스로 이제 SNS에 올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 우주한 씨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를 저도 그날이 기억난다. 저도 그날이 기억나는데 오빠랑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요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뭐가 요인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에 있다가 이제 세 명이서 봤다.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여자분이 오정현 씨인지 몰랐는데 네. 나는 오늘에서야 알았다 또 이렇게 그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네. 팬들한테 욕을 오지게 먹고 있죠. 네, 근데 일단은 뭐 여자 두 분이선 뭐 원만히 해결을 했다라는 네.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강타 씨 같은 경우는 SM의 이사직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H.O.T가 재결합을 하면서 그쵸. 콘서트도 이번에 고척돔에서 한다고 네. 제가 그렇게 지금 예매를 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이게 이슈가 좀 커져버리면은 그 뭐 콘서트가 취소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판이 발매되면 사실은 요즘에 제가 이제 요즘 잘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네. 캠핑 클럽을 가끔 보는데 그 핑클이나 핑클럽을. 그럼요. 핑클은 아직도 미모가 현역입니다. 아무리 봐도 약속해. 네. 특히 이진 같은 경우는 살이 쪄가지고 옛날에는 너무 말라가지고 가족밖에 없었는데 살찌니까 더 이뻐졌더라고요. 그래서 다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현역인 아이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이게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너무 연예인들이 자문들이 많으니까 네. 오히려 옛날 연예인들이 좀 검증이 돼 있잖아요. 검증이 돼 있으니까 옛날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요즘 연예인들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비슷한 데서 수술을 한 데다가 너무 비슷한 노래가 나오고 너무 비슷한 컨셉으로 나오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옛날 연예인들은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또 사건 사고 이미 다 겪을 애들은 이제 나가리 될 사람들은 다 나가리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연예인들보다 옛날 연예인들이 메인 프로를 다 맡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도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O.T가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루머가 특히 강타하고도 그렇죠. 또 얼마 전에 그 희준이 형
그 친구는 뭐 항상 그래왔지만 네네. 이제 팬들을 기만한다고 욕 많이 먹는 친구 중에 한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H.O.T가 사실 새로운 수익 모멘텀이 될 수 있었고 핑클 못지않게 오히려 핑클보다 더 위죠. 오히려 수익원이 될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실적 모멘텀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SM 주식도 그런 측면에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단 최근에 보면 차트를 놓고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SM 같은 경우는 묘한 흐름이 있는 게 네. 여기 거래량이 한번 터진 날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 정도 구간이잖아요. 네. 한 반등을 줘요. 그리고 여기도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터지면은 그 다음에 반등을 줘요. 여기서 좀 거래량이 한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반등을 주면은 많이 주면은 네. 많이 주면 37,000원. 많이 주면 37,000원이요. 조금 주면 한 32,000원대인데 네. 한 번 반등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있었네요. 전에도 여기 거래량 한번 터지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급반등. 네. 이런 흐름을 이제까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래량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여기서 반등은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세게 주면 37,000원, 아니면 한 32,000원까지 기본으로 줄 것 같고, 네. 만약에 여기나 이쪽 레벨이나, 선을 그려드리면 이쪽 레벨이나 네. 혹은 이쪽 레벨처럼 강하게 반등을 줄 경우는 오히려 생각 외로 강한 반등을 줄 수도 있어. 4만 원대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 터진 걸 고민해 보시고 며칠 만약에 조금 버티기 힘드시더라도 네. 통상 이게 거래량 터진 이후에 일주일 안 돼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늦었네요. 여기는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래서 한번 급반등을 한번 노려보시고 특히 최근에 떨어진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반등을 줄 때도 강하게 반등을 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노려보시고 며칠만 기다려 하셨다가 반등 시에는 매도를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결론은 반등 시 매도인데 거래량을 측정해 보면 한 번은 급반등을 좀 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며칠을 기다렸다가 반등 시는 일단 비중 축소. 전에도 반등 줬을 때 반등 주고 반등 준 것만 보시면 안 돼요. 반등 주고 빠졌어요. 그렇죠. 여기도 살짝 반등 주고 빠졌어요. 그래서 쌍바닥 만드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네. 반등 세게 주고 지옥 열차. 여기도 마찬가지. 반등 한번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빠질 거기 때문에 네. 급반등을 주면 일단 매도를 하시라.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SM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반등 시에는 매도하시는 전략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YG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저희 아까 양현석 기사 통해서 좀 언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죠.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딴 게 아니라 네. 지금 가격대가 거의 상장 그 역대 최저가 아닌가? 신저가 같은데 볼까요? 차트 볼까요? 완전 신저가인데 신저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신저가네요. 완전 역대 신저가인데 신저가 종목은 오래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신저가 종목은 던지셔야 돼요. 신저가네요. 신저가 네. 종목은 던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저가 종목을 오래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신고가 종목은 빨리 던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번 급반등 줬거든요. 급반등을 살짝 줬다가 디테일을 보면 급반등을 줬다가 결국 중당선을 깨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이게 아까 JYP도 21선은 기준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힘없는 종목이 추세적 하락을 할 때는 결국 계속 중단선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벌써 아까 7.88%였다가 지금 9%가 넘었거든요. 네. 될 수 있으면 라인 나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이시는 게 네. 맞지 않나. SN 같이 거래량 터지고 뭐 반등 주고 이런 구간이 나오질 잘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SM은 이제 그렇게 노는 단타 세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YG 같은 경우는 차트 자체도 완전히 그냥 골로 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제 생각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라인 나오라도 네.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 이미 많이 물려서 비중 축소 못하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초창기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SM도 제가 YG가 35,000원대 이럴 때도 그 당시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 했어요. 지금 던지시라고. 네네. 근데 또 꿈과 희망을 신고 던지지 않으시고 위너가 있고 뭐 빅뱅이 있고 뭐 이러시면서 버티셨겠죠. 송민호 막 이러면서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은 주식을 모으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수익이 안 줄 주식들은 빨리빨리 치고 다른 종목들로 옮겨 타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매도를 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꼭 매도 혹은 비중 축소하시라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슈와 더불어서 엔터주 업황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영재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아침 기사에서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나면 공포와 탐욕사의 전투가 벌어진다. 빠져나가려는 매도세와 또 기회를 잡으려는 매수세의 충돌 때문이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로에 서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이든 좀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자, 다음 주에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시장 대응책 세워보시면서 또 한 주 잘 보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